문제풀이 보겠습니다. 1번 전선 재료로서 구비할 조건 중 틀린 것은 도전율이 크고 접속이 쉽고 내식성이 커야 되죠. 대상이 내식성이 작아야 될 거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내식성이 커야 되고 가요성이 풍부할 것입니다. 2번 절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절연은 YA, BF, HC죠. D종은 없습니다. 네. 3번 절연 재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절연 재료에서 절연 재료이기 때문에 절연장이 크고 유전체 손실이 작고 기계적 강도가 크고요. 여기서 말하는 탄젠트 델타라는 것은 전기 자기학에서 배우는 유전 손실 정점이라고 해서 손실이에요. 손실이라고 보시면 탄젠트 델타도 작아야 되는 거죠. 손실입니다. 4번 변압기 유로 쓰이는 절연류에 요구되는 특성이 아닌 것은 많이 나오죠. 점도,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점도인데 점도는 끈적이는 것이 작아야 된다. 5번 다음 중 절연 재료에서 직접적인 열화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전류가 흐르면 온도가 상승하고 그 온도 상승에 의해서 절연 열화가 됩니다. 열화가 된다. 그래서 답은 나번입니다. 6번 절연 콤파운드요. 콤파운드 우리 일반 콤파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절연 콤파운드는 뭐 해설에 있지만 절연 혼합물로서 고체 절연의 빈 곳을 메우거나 표면 피복에 사용하여 습기의 침입 막아주고 고전압에 의한 전리를 예방하고 실리콘 수지 콤파운드 해안지대의 송전선과 변전 설비 등에 사용이 됩니다. 갑은 자외선과는 무방합니다. 자외선과는 상관이 없다. 5번 다음 재료 중에서 저항률이 가장 큰 것은 이런 우리가 물질의 종류에 관련된 것은 문제답을 외워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률이 가장 큰 것, 전기가 가장 안 통하는 것이라 보시고요. 백금, 텅스텐, 마그네슘이고요. 납이 가장 저항률이 큽니다. 이 중에서는 납이 저항률이 제일 커요. 납이 전기가 잘 통하긴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는 저항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전기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7번 문제 납으로 외워주시고요. 8번 건식 변압기 H종 절연재료, H종 절연재료는 뭐 마이카가 뭐냐면 운모입니다. 운모를 마이카라 그러고요. 유리섬유, 그 다음에 뭐 실리콘, 수지, 석면 이런 것들 H종 절연재료고 콤파운드가 아니고요. 9번 기체 무기질 절연재료입니다. 기체 무기질 절연, 우리 기체로서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거 뭐요? SF6 가스 불화항입니다. 혹은 6불화항 SF6 가스 라번입니다. 10번 고체 무기질 절연 재료가 아닌 것은 고체고요. 무기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무기질은 광물 같은 거 있죠. 흙이나 뭐 모래 이런 것들이요.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기질 절연 재료로 하고요. 광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목재는 뭐냐면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탄소를 포함해 가지고 잘 타는 거예요. 잘 타는 거. 그래서 여기서 목재가 됩니다. 답은 가. 무기물 절연 재료가 아닌 것은 목재는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11번 다음 중 절연 내력이 가장 낮은 것은 이 중에서 절연 내력이 가장 낮은 것은 수소가 됩니다. 수소.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프레온이에요. 프레온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SF6 가스가 크고 그 다음에 공기 수소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거 프레온, 가장 작은 거 수소가 됩니다. 12번 전력 케이블에서 탄젠트 델타에 의해 발생되는 손실이 뭐냐? 탄젠트 델타는 유전체 손입니다. 유전 손실 정점에서 유전체 손. 13번 자심 재료입니다. 우리 변압기 철심 있죠. 자심 재료는 자기적 성질을 현저하여야 하며 히스테레시스손이나 맴돌이 전류손이 가급적 작아야 합니다. 다음 중 자심 재료의 성질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인데 답은 나번입니다. 투자율이 작을까? 투자율이 작은 게 아니고 자심 재료는 투자율이 커야 됩니다. 13번 다음은 전선의 기호와 절연체를 연결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입니다. 요거 FL 뭐예요? FL은 형광등 절연전선이죠. 형광등 전선입니다. 형광등은 주석 도구만 연동선에 비닐 피복한 거예요. 비닐 피복한 것이 천연 고무가 아닙니다.
DV는 뭐예요? 비닐 맞죠? 인임용 비닐 전련전선. EV는 폴리에틸렌 비닐. 그 다음에 NRC는 고무 맞죠? 답은 가입니다. FL은 형광등이면서 비닐 피복한 거예요. 15번 다음 중 EE입니다. EE는 뭐 E가 뭐예요? E가 폴리에틸렌이라 그랬죠. 폴리에틸렌이 두 개 있으니까 EE 폴리에틸렌 두 개 있으니까 폴리에틸렌젤은 폴리에틸렌 시스 케이블이 됩니다. 16번 전선의 약호에서 CVV C는 여기에 나오는 C는 뭐냐면 제어입니다. 제어고 V는 비닐이에요. 따라서 비닐 전력 비닐 시스 제어 케이블에서 답은 라번입니다. 17번 동심 중성선 소미령입니다. 우리가 차수형은 CNCV인데 소미령은 CNCVW라고 했죠. 예. 그래서 압력에도 방수되는 거 CNCVW입니다. 18번 3상 4선식 Y 접속 시 전등과 동력을 공급하는 옥내 배선의 경우 상별 부하 전류가 평형으로 유지되도록 상별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압축 전선에 색별 배선하거나 색테이프를 감는 등의 방법을 하는데 B상 우리가 A, B, C상 그러니까 RST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상이기 때문에 RS상의 색깔을 보시면 흑적청록입니다. 흑적청록인데 그래서 흑적청 RST에서 S가 적색이에요. 따라서 B상도 적색입니다. 적색.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요. RST에서 접지예요. 접지. 네, 접지입니다. 그럼 RST는 흑적청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A, B, C상에서 B상은 적색이 되는데 접지는 우리가 녹색이에요. 녹색. 접지는 녹색인데 접지와 중성선은 다른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Y가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중성선은 이것을 중성선이라 하고요. 그 다음 접지선은 땅과 연결된 이것을 접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해설에서요. N상이 백색 또는 회색이라는데 N상은 뉴트럴 라인이라고 해서 N상은 뉴트럴 중성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성선은 여기서 중성선은 흰색이나 백색이고요. 접지선은 녹색이 되는 겁니다. 전선의 색깔에서. 그래서 일단 18번의 답은 나번 적색이고요. 19번 내선교조에 의한 일반적인 접지공사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접지선은 녹색. 20번 지중 인입선의 경우 22.2kV Y계통에서 어떤 케이블을 사용하는가? 22.9kV Y계선이니까 동심 중성선 있죠. 그래서 여기 동심 중성선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밀형 케이블을 사용하는 CNCVW가 됩니다. CNCVW가 21번 저압에서만 사용되는 케이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압에서 사용되는 거 MI 케이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약한 거 고무절연 클로로펜 시스 케이블입니다. 이름 보세요. 알루미늄 P, 알루미늄 P, 그 다음에 콤바인 덕트. 가교가 뭐라고 해서 가교가 그 분자 구조가 그물망으로 되어서 튼튼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교 폴리에틸렌도 그 고압 두꺼비 사용할 수 있는데 EP 고무절연 클로로펜 시스는 저압에만 사용할 수가 있다. 22번 배선용 비닐 전련전선의 공칭단 면적이 아닌 것은 요거는 뭐 실기를 위해서라도 좀 외워주시면 좋겠는데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잘 나오는 수치고요. 가장 작은 거 1.5입니다. 1.5, 2.5, 4, 6, 10, 16, 25가 되고 8이 없습니다. 8은 없어요. 23번 22.9kV Y 3상 4선식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특별과학 가공전선로에 있어서 중성선 ACSR일 때 최소 굵기 35, 최소 굵기 32, 최대 굵기 95입니다. 최소 32, 최대 95. 24번 나전선 상호간을 접속하는 경우 인장 하중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상호간 접속할 때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 답은 가번이고요. 25번 동전선, 구리전선 접속 방법 아닌 것은 접속할 때는 직선 접속, 분기 접속, 종단 접속 이런 것이 있고 교차 접속이 없습니다. 예, 교차 접속이 없고요. 요 해설이 있지만 직선 접속, 분기 접속, 종단 접속 혹은 슬리브에 의한 접속 요 네 가지 동전선의 접속 방법입니다.
26번 다음 중 내선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건 나번에요. 불연성이랑 우리가 용접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용접할 때 사용 중 닿게 될지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해서 연소되지 않는 성질을 불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나번에 있는 것처럼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해서 착화되기 어렵거나 착화되어도 쉽게 연소되지 않는 성질이 아니고 정확한 명칭은 용어는 사용 중 닿게 될지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해 연소되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27번 경질 자기재 상하의 연결 금구를 시멘트로 접착시켜 만든 곳으로 전압에 따라 필요한 개수만큼 연결해서 사용하는 애자가 현수애자. 많이 사용하는 거죠. 현수애자가 되고 28번 특별고압, 특고압 배전소를 사용하는 애자로서 염진의 오손 이렇게 심한 지역 바닷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LP 애자 혹은 라인포스트 애자, 라인포스트 애자를 LP 애자라고 합니다. LP 애자. 그래서 이런 염진의 오손 심한 지역 바닷가 등 이렇게 나왔을 때 라인포스트 애자가 됩니다. 29번 저압 전선로 등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을 식별해서 애자의 빛깔에 의해서 식별하는 경우에는 어떤 색의 애자를 접지측으로 사용하는가? 저압에서요 접지측 애자 색깔은 청색입니다. 우리가 애자의 색깔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전선 자체의 색깔이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애자 접지측에서 애자의 색깔은 청색이다. 청색이고 특고압에서는 적색, 저압에서는 백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0번 애자 사용 배선의 전원전선은 조용제 관통할 때 그 관통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조영제를 사용할 때 애관이죠. 애관을 보통 설치하는데 이것이 전기 통하지 말라고 설치하는 건데 금속관을 설치하면 전기가 잘 통하죠. 따라서 할 수 없는 것 금속관입니다. 31번 배관공사 금속 덕터 케이블 렉 등을 사용한 간선 방식에서 전선을 당기기 위해 배관거리 몇 미터 넘을 때는 풀박스 사용해야 되는가? 얼마? 30m입니다. 30m 넘을 때 풀박스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32번 후광 전선관에서 관을 호칭 후광은 짝수입니다. 따라서 15가 아니에요. 33번 금속관 배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입니다. 금속관 배선에서 틀린 것은 가번이죠. 보세요. 교류 회로에서 단상 3선식과 삼상 3선식인 경우 동일관 내에 두 선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죠. 이것을 전체 회로 한 회선 전체를 동일관 내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삼상 3선식은 세 선이기 때문에 세 선을 모두 넣어야지 두 선만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두 선만 넣으면 모양도 이상하죠. 세 선, 한 회선 전체를 동일관 안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갑니다. 34번 금속 전선관 사용 시 케이블 손상 방지 부싱, 케이블 손상 방지 부싱, 부싱. 35번 금속관의 부속품 중 전선관 상호의 접속용으로 관이 고정되어 있을 때 또는 관 자체를 돌릴 수 없을 때 유니언 커플링. 요거 말씀드렸죠? 36번 빗물의 침입 방지하는 빗물이 들어온다. 엔터런스 캡입니다. 엔터런스 캡. 30번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뭐다?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 38번 강제 전선관 공사 중 노출 배관 공사에서 관을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엘보입니다. 3방향으로 분개할 수 있는 T형과 4방향으로 분개할 수 있는 크로스형이 있는 자재가 뭐다? 유니버셜 엘보. 39번 노출 배관용 자재 중 유니버셜 엘보의 부속품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유니버셜 엘보 부속품 종류에는 T형, L형, L형이 있고 G형. 이게 T형이나 L형, L형 이런 것들이 부속품의 모양을 딴 건데 G형의 모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T형, LL형, LB형, LR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금속관 공사의 박스 내 전선을 접속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이거 기능사 실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기하면서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건데 와이어 커넥터라고 해서요. 이 와이어 커넥터, 그 커넥터 안에 전선 두 가지 넣고 돌리면 돼요. 테이프로 감고 이렇게 아니고 와이어 커넥터에 전선 두 가지 딱 넣고 깐 후에 두 가지 넣고 그냥 돌리면은 바로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와이어 커넥터라 하고 금속관 공사 박스 내 전선 접속할 때 와이어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41번
전선에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전선을 금속관, 합성 수지관에 넣을 경우 동일 전선과 굵기가 다른 전선의 관내 단면적 각각 몇 프로 이하입니까? 요거 동일 전선 48, 다른 경우 32. 요거 설명 들었죠? 예, 가번입니다. 42번 플로우 덕트 최대 폭이 200mm 초가시 플로우 덕트 판 두께 몇 mm 이상이어야 합니까? 판 두께 해설에 나오지만 200mm 초가시는 1.6입니다. 1.6. 예, 요 표에 나온 수치 기억을 해주시고요. 43번. 요건 43번 그림과 함께 보시면 플로우 덕트 시스템의 정션 박스에 우리가 가운데 이 44번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게 정션 박스인데 덕트를 접속하지 않는 곳을 막기 위해서 블랭크 와셔, 블랭크 비었다는 거죠. 블랭크 비어온 곳에 삽입하는 것 와셔입니다. 블랭크 와셔를 삽입하고 44번에 블랭크 와셔가 사용될 부분은 접속되지 않는 구멍입니다. 정션 박스에서 접속되지 않은 구멍을 블랭크 와셔로 막아준다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45번 COS를 설치할 때 함께 사용되는 재료가 아닌 것은 입니다. 일단 브래켓 COS 설치, COS 그 혹시 구조를 보시면 브래켓이나 퓨즈링크, 네오선 결합회자 이런 것들이 있고 소켓 아이, 볼 아이 이런 것들은 현수회자 설치할 때요. 현수회자의 선을 가선할 때 필요한 것이 소켓 아이, 볼 아이 이런 것들입니다. 볼 세클 이런 것들이에요. 소켓 아이는 COS 설치가 아니고 현수회자 설치가 됩니다. 46번 다음 중 차단기 종류가 아닌 것은 O12는 유입 차단기, ABB는 기중 차단, ABB는 공기 차단기, V12는 진공 차단기, 랍은 DS는 단로기가 됩니다. 47번 고압 차단기 중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차단기는 진공 차단기예요. 외기 영향 받지 않는다, 진공 차단기. 이건 진공 상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외기 영향 받지 않는다, 진공 차단기. 48번 소원 능력이 우수하며 이상전압의 발생이 적고 고전압 대전류 차단 적합한 지중변소 적용 차단기는 일반적으로 가스 차단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소원 능력이 우수하고 이상전압 발생이 적고 그 다음에 지중변전소 적용 차단기, 가스 차단기. 49번 다음 중 전력용에 사용되는 SF6 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SF6가 6%오라항은 가스 발전 연료의 일종이 아니고요. 이거는 답안입니다. 차단기 등에 사용되는 하는 일종의 기체 절연 재료입니다. 차단기 등에 사용하는 일종의 기체 절연 재료. 답안이에요. 50번 다음 중 단로기의 구조에서 관계가 없는가? 단로기는 판 있고 베이스, 예, 기초 있죠. 기초 베이스에 플레이트, 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핀치가 있습니다. 리클로저는 우리가 배전용 차단기,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할 때 그 리클로저예요. 얘는 배전용으로 사용되는 차단기지 단로기의 구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건 이 용어 리클로저라는 것을 알고 있냐 모르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답은 나. 51번 PFS형 전력 퓨즈와 S가 개폐기입니다. 전력 퓨즈 개폐기 조합입니다. 큐비크식 고압 수전 설비에서 고압 전로의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전력 퓨즈는 뭐다? 단락 보호용 한류형 퓨즈가 됩니다. 52번 전력용 퓨즈 구입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전력용 퓨즈 구입할 때 전격 전압, 전격 전류, 전격 용량 당연히 고려해야 될 거고요. 전격 시간까지는 아닙니다. 전격 시간 아니고요. 53번 다음 중 보호 계전기가 아닌 것은 계전기는 릴레이예요. 릴레이. 그래서 OCR 과전류 계전기, DGR 뭐요? 방향지락 계전기, UVR 언더볼테이지 계전기, 부적전압 계전기, CLR은 우리가 한류 저항기입니다. 여기서 R은 계전기 R이 아니고 레지스턴스예요. 저항기의 R입니다. 저항기의 R. 답은 라. 53번 수변전 설비의 인입구 개폐기로 사용되며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으나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없으므로 한류 퓨즈와 직렬로 사용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PFS형에서 사용되는 S가 뭐다? 부하 개폐기입니다. 부하 개폐기. 답은 라고요. 라.
55번 다음 중 주상 변압기를 전주에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구류. 뭐야? 주상 변압기 전주에 설치할 때 행거. 그 변압기를 행거 건다라고 했죠. 그래서 행거 밴드가 됩니다. 56번 전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수용 가축 설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기역자형으로 생긴 형광은 뭐다? 요게 우리가 왕금이 두 개가 있는데 경왕금이 있고 인임용 왕금이 있어요. 경왕금은 일반적인 왕금으로서 네모 정사각형으로 된 거 있죠. 우리가 뭐 나무에서 포바이포 같이 생긴 거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경왕금이라 하고, 우리 인임용 왕금은 그 정사각형이 아니고 기역자, 뭐 옆으로 세우면 니은자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인임용 왕금이라고 합니다. 경왕금, 인임용 왕금. 예. 57번 22.9km Y결선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서 3조를 수평으로 배열하기 위한 왕금의 길이는입니다. 요거 뭐 해설 참고해 주시면은요, 요거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고압에서 3조면 2400mm, 즉 완금의 길이가 2.4m란 거예요. 2.4m짜리를 설치해야 된다. 네. 뭐 고압, 저압이나 2조일 때도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우리가 관여능 문제를 몇 번 풀다 보면은 종종 출제가 될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숙지를 해주시고요. 58번 분전함에 내장되는 부품은, 분전함 안에는 우리가 뭐요? MC10이 있죠. MC10 있고, 그러니까 CO에서 컷아웃 스위치는 너무 크기 때문에 분전함에 못 들어가죠. V12 진공차단기도 아니고 UV 언더볼테이지 릴레이도 아니고요. MC10입니다. 59번 MC12 동작 방식에 대한 분류 중 틀린 것은, MC12 우리가 다른 말로 배선용 차단기예요. NFB 있죠. MC12 NFB 배선용 차단기예요. 동작 방식에 대한 분류 중 틀린 것. 열동식, 열에 의해 동작한다. 과전류가 흐르면 열에 의해 동작하고, 열동 전자식, 열전자. 그 다음에 전자식에 의해 동작하는데, 기종식이 뭐요? 공기에 의해서 동작하는데, 이 MC12 쪼매나죠? 쪼매난 그것이 공기에 의해서 동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60번 가공 배전선로 및 인입선에서 인류외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인류 스트랩입니다. 인류외자 설치 인류 스트랩. 혹은 뭐 다른 책에서 레크라고 나온 것도 있는데요. 실기에서 더 많이 나와요. 레크가 아닙니다. 레크 아니고 인류외자는 인류 스트랩이에요. 답은 다. 61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 중 가공 배전선로에 주로 사용되는 거, 우리 길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거 뭐다? 철근 콘크리트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주. 62번 다음 중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함의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이 수치가 한 글자 차이인데,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함이죠. 틀이요. 틀은 그러니까 반의 옆 또는 뒤쪽으로 설치하는 분전반의 소형 덕트는 강판재 맞고요. 난연성 합성 수지로 된 것은 두께가 최소 1.5, 1.6이 아니고 1.5입니다. 1.5. 그래서 틀린 거예요. 1.6이 아니고 1.5가 돼야 됩니다. 강판재의 것은 두께 1.2고요. 절연 저항 측정 및 전선 접속 단자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가 맞습니다. 63번 분전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분전함이에요. 반의 옆쪽 또는 이면에 설치되는 거터랑 우리가 홈통을 얘기합니다. 홈통을 얘기하고, 홈통, 전선 지나가는 홈통. 강판재로 전선을 구부려가서 눌리지 아니할 정도로 충분히 큰 것 맞고요. 목재하면 최소 두께 1.0이 아니고 목재는 1.2예요. 1.2 이상으로 불연성 물질을 안에 바른 것. 네. 난연성 합성 수지로 된 것은 두께 1.5 맞고요. 강판재의 것은 1.2 맞습니다. 답은 64번 배선용 차단기 특성증이 아닌 것은 NFB요. NFB MC12 앞에 됐던 MC12요. 그러니까 과부하 및 단락사고 차단 후 재투입 가능하죠. 퓨즈는 재투입 못하더라도 배선용 차단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개폐기구 및 트립장치 등이 절연물인 케이스에 내장되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맞죠? 각각을 동시에 차단함으로 결상에 우려가 없다. 우리가 NFE 두 선 연결됐다고 했을 때 차단이 되면은 두 선이 같이 차단되죠. 한 선만 차단되는 것을 결상이라고 하는데 두 선이 같이 차단되기 때문에 결상에 우려가 없습니다.
나 별도 장치 없이도 자동 제어가 가능하다. 우리 자동 제어가 되려면은 별도 장치가 필요하겠죠. 자동 제어가 되려면은 어떤 필수 장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라가 되고요. 60번 배선 기구를 하면 앞에서 배선 기구보다 스위치나 뭐 콘센트류 이런 거 있죠. 스위치나 콘센트류, 개폐기류나 접속기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와이어 커넥터, 터미널류 이런 건 접속기구고요. 배선 기구는 스위치 및 콘센트류가 됩니다. 66번 높은 온도 및 기름에 가장 잘 견디며 전련성, 내온성, 내유성이 풍부하며 연필 케이블 나오면 리너 테이프래요. 연필 케이블 나오면 리너 테이프입니다. 67번 기계기구의 단자와 전선의 접속, 기계기구 단자와 전선의 접속. 많이 해보신 분들은 감이 오실 건데, 우리가 터미널 러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라이버로 돌려가지고 전선 끼우고 다시 드라이버 돌려서 접속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기구와 단자와 전선 접속, 터미널 러그를 통해서 한다. 68번 노가웃 번치 뭐라 그랬어요? 노가웃 번치 구멍 뚫는 거라 그랬죠. 이것과 똑같은 거 홀소입니다. 홀소. 답은 라번. 69번 방폭 배관의 부속품이 아닌 것은입니다. 방폭, 폭발 이런 위험에서도 우리가 방지될 수 있는 방폭 배관에서는 실링, 드레인, 콘듀레이트, 플렉시블 등이 있습니다. 타워 피팅이 아니고요. 실링, 드레인, 콘듀레이트, 플렉시블 이런 종류가 있다. 70번 아크 용접기에 2차 전류가 100A 이하일 때 전격 사용률 50%인 경우 용접용 케이블 또는 기타의 케이블의 굵기를 몇 제곱밀리미터를 시사해야 하는가? 이것은 50%는 무시하시고요. 100A 이하일 때 16, 50A 이하일 때는 25를 사용합니다. 답은 나고요. 71번 다음 중 수랩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중에 돌출하게 하는 봉상금속제보다 벼락을 직접적으로 맞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공중에 돌출하게 하는 봉상이 뭐겠어요? 벼락을 직접 맞는 거 맞겠죠. 이것을 돌침이라고 합니다. 돌침. 72번 필요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맞는 것은 일단 수레부는 동선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에서 가나 다 있죠. 수레부, 인하 도선, 접지극 모두 굵기는 50제곱밀리미터 이상입니다. 35, 16이 아니고요.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에요. 수레부도 그렇고 인하 도선도 그렇고 접지극도 그렇고요. 그다음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 이상 돌출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 이상 돌출해야 된다. 그래서 맞는 것은 답번이에요. 답번. 접지극은 동선 기준으로 50 이상이다. 73번 피레기 자체의 고장이 개통사고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피레기 자체의 고장 때문에 개통사고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장 등의 문제가 생기면 끊어내버린다는 겁니다. 피레기에 설치된 접지 부분을 끊어내버린다. 그래서 디스커넥트, 커넥트가 연결돼서 디스커넥트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접지 부분을 끊어내버린다. 그래서 디스커넥트가 되는 겁니다. 고장 개통이 그 피레기 자체 고장이 개통사고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 디스커넥팅형의 피레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73번 다음 주 돌침 재료가 아닌 것은 돌침 재료는 당연히 뭐겠어요? 벼락을 맞아서 전기가 일단 잘 통해야 되겠죠. 따라서 동이나 알루미늄이나 용융, 아연 도구만 철 이런 전기가 잘 통하는 것이어야 되지 플렉시블 외장 케이블 같은 것 케이블로 쓰면 안 되죠. 답은 다입니다. 75번 피레를 목적으로 피보호물 전체를 덮는 연속적인 망상 도체는 피레를 목적 피보호물 있지만 건물이 있다 그 건물 전체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케이지가 뭐예요? 케이지가 우리가 세장을 얘기하죠. 세장을 영어로 케이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를 덮어버린다 모양을 갖고요. 그래서 피보호물 전체를 덮은 연속적인 망상 도체를 케이지라고 합니다. 답은 나. 76번 부식성이 대부분의 환경에서 양호한 피레 시스템 부식이 잘 되니까 스테인리스 강을 쓴다.
77번 접지 저감제 구비 조건 중 틀린 것은 접지 저감제, 접지를 우리가 하는데 그 접지 저항을 감소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접지를 할 때 가장 큰 것은 중요한 것은 접지 저항을 감소시켜야 돼요. 작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접지 구멍을 파고 무슨 숟가루도 넣고요, 소금물도 넣고 백필 이런 것도 넣고 해서 우리가 접지 저항을 저감시켜야 돼요. 그것을 접지 저항 저감제라고 하는데 당연히 지속성이 없을 건 아니죠.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접지 저항 접지를 했습니다. 근데 접지 저항 측정할 때만 통과하고 나중에 좀 지나니까 접지 저항이 원래대로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실제 유용하게 접지가 돼야 돼요. 접지 저항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지속성이 길어야 되지. 지속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다른 거 전극 부식시키지 않을 것, 전기적으로 양도체일 것, 안전할 것 이런 것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요. 답은 가입니다. 78번 접지 공사 시 접지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저감제로서 대표적인 것이 백필입니다. 백필. 이것이 흑연 분말과 코크스 분말의 혼합물 백필입니다. 백필. 저감제는 우리가 가루 같은 거, 물 같은 거, 소금물 같은 거, 숯 같은 거 이런 거지. 동판 및 동봉 이런 거는 접지판, 접지극이죠. 그래서 접지 저감제가 아니에요. 79번 다음 중 옥외등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입니다. 옥외등 전로의 사용 전압은 대지 전압 최대 300V 이하로 한다. 이것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300V 이하입니다. 옥내등과 병용하는 분기회로는 15A 분기회로가 맞고 옥외등의 인화선은 금속관 배선으로 하고 옥외등의 배선은 케이블 배선으로 하고 다 맞습니다. 가번이 틀렸고요. 80번 예비전원으로 시설한 축전지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축전지에서 부하에 이르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과전류 차단기, 개폐기 이런 것도 설치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전력량계, 변류기, 전류지항기 이런 것보다 축전지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80번까지 해서 공사 재료, 7장 공사 재료 했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전기 공사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7장 80문제지만 문제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더더욱 문제답으로 해서 정리해 주시면 이 부분은 공사 재료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조명 부분에 나왔던 그 용어나 계산 문제 몇 개를 빼고는요 절대 포기할 만한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